1.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소비의 즐거움.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하며 저축을 합니다. 매달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안도감을 느끼지만 정작 그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는 망설이곤 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소비 결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모아둔 돈을 써도 될까? 지금 소비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우 씨 58세는 30년간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돈을 쓰는 법을 몰랐습니다. 큰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라며 소비를 미루던 그에게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을 언제 쓰려고 모았어요? 천국에 가져갈 건가요? 이 한마디가 그의 소비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숫자가 아닌 그것이 가져다주는 경험과 만족감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장에 모아둔 돈은 단지 잠재적 가치일 뿐, 실제로 지갑에서 나와 삶을 풍요롭게 만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빛을 발합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적절한 소비는 단순한 물건, 구매를 넘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소비는 하지 않은 소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회상하는 후회 중 하나는 젊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할 때 여행을 더 했더라면,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더 가졌더라면, 배움의 기회를 더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것입니다. 소비의 즐거움은 그것이 일상에 가져오는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라도 조금 더 품질 좋은 원두로 바꾸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문화생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50대 초반에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한 박수미 씨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무분별한 소비를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소비입니다. 통장 속 돈의 일부를 계획적으로 경험 예산으로 배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는 영역에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소비의 즐거움은 종종 다른 사람과 함께할 때 배가 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과의 특별한 저녁 식사, 손주에게 선물하는 작은 선물까지 함께 나누는 소비는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은퇴 후 부부 여행을 시작한 이영수 씨 62세는 돈을 쓰면서 비로소 아내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장에만 머물러 있는 돈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 돈이 지갑으로 나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소비로 삶의 작은 기쁨을 더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아껴두기보다 과감히 써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더 밝게 빛납니다. 2.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균형 잡힌 소비. 우리는 종종 소비와 저축을 대립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중장년의 삶은 이 둘 사이의 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모은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삶의 가치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축만 강조하던 시대를 지나 우리는 이제 소비의 질과 균형에 주목할 때입니다. 균형 잡힌 소비의 첫 단계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자산과 예상 수입을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50대 초반의 정회계사는 매년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총 자산의 4%를 즐거운 소비로 배정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면 소비할 때 죄책감 없이 즐길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명품백을 사는 것이 소중한 사람과의 여행보다 더 가치 있을까요? 뒷산 식당에서의 한 끼가 매주 즐기는 취미활동보다 더 소중할까요?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기에 우리는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정작 가치 있는 영역에 투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불필요한 충동 구매에 5,000원씩 쓰는 대신 한 달에 15만 원을 모아 좋은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 일기를 작성하며
불필요한 지출 패턴을 파악한 이주희 C54세는 나도 모르게 새는 돈을 막으니 정작 원하는 것에 더 투자할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균형 잡힌 소비는 미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품 구매와 같이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소비는 피하되 삶의 질을 높이는 소비에는 인색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 때문에 30년간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던 김명수 씨 59세는 자녀도 이제 독립했으니 마와 아내를 위한 소비를 시작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균형 잡힌 소비는 또한 장기적 관점을 고려합니다. 당장의 만족감만 쫓는 충동적 소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소비를 지향합니다. 취미 생활을 위한 도구, 건강을 위한 투자, 추억을 만드는 경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납니다. 은퇴 후 요리 클래스에 등록한 전직 교사 박영희 씨 61세는 배운 요리 솜씨로 가족 모임마다 칭찬받을 때 그 수업비가 아깝지 않다고 미소 짓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균형은 함께의 가치를 포함합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을 위한 소비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소비는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가족 여행, 친구들과의 모임, 이웃과 나누는 작은 선물까지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소비는 그 무엇보다 값진 투자입니다. 돈은 통장에 묶여 있을 때보다 현명하게 지갑을 마와 삶을 윤택하게 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저축과 소비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아 후회 없는 중장년의 삶을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소비가 내일의 미소로 이어지는 현명한 선택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3. 불안하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자. 재정 불안감 극복하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종종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 은퇴 후 재정 상황은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과연 모은 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의료비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해야 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불안은 단순히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불안으로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을 행동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재정 불안감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실제보다 상황을 더 나쁘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박상철 씨 56세는 재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산, 부채, 예상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숫자로 확인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효과적인 재정 계획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책을 포함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수리비, 자녀 지원금 등 예상 밖의 지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자산의 일정 부분 일반적으로 1020%를 비상금으로 유동성 높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년간 회사원으로 일한 김미영 C58세는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비상금이 있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비는 때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 항목을 검토하고 꼭 필요한 지출인지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통신비, 구독 서비스, 보험료 등 쉽게 간과하기 쉬운 항목들을 재검토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정 불안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장수 리스크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될 경우에 재정 계획도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정기적인 수입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등 추가 수입을 창출할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60세에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오픈한 이정훈 씨는 적은 수입이지만 정기적인 활동과 수입이 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금융 지식을 쌓는 것도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 세금 절약 전략, 연금 수령 시기 최적화 등
재정 관련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면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재무 교육 프로그램이나 금융기관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안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때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은퇴를 5년 앞둔 최 부장 57세는 아내와 처음으로 진지하게 노후 계획을 세우고 나니 둘 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재정적 불안감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불안은 오히려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4. 불안하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자. 미래를 위한 소비 전략. 우리의 생애 주기에 따라 소비 패턴도 달라져야 합니다. 30대의 소비 방식이 50대에도 적합하지 않듯이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전략적인 소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체적인 소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별 소비 비율 조정은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50대 중반부터는 점진적으로 필수 소비와 선택적 소비의 비율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국내 한 금융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5년 전부터 소비를 510% 줄이고 저축률을 높인 가구는 은퇴 후 재정 안정감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소비를 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치 있는 영역에는 더 투자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소득 감소에 대비하려면 단계적 소비 조정이 효과적입니다. 급격한 생활 수준의 변화는 심리적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은퇴 35년 전부터 예상되는 은퇴 후 소득에 맞춰 생활 수준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 정남철 씨 54세는 수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미리 고정 비용을 줄였더니 실제 수입이 감소했을 때 심리적 충격이 훨씬 덜했다고 말합니다. 소비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적 소비가 필요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식비와 같은 필수 지출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여가, 취미, 여행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지출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겨 조정합니다. 은퇴를 2년 앞둔 이선미 씨 58세는 자녀 용돈과 명품 구매를 줄이는 대신 건강관리와 부부 여행에 더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소비 전략도 필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주택, 의료, 여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시니어 친화적 주거 환경으로의 이전,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활용, 새로운 형태의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 등에 대비한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택 다운사이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김 부장 61세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며 남은 금액으로 미래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계절적, 시기적 소비 패턴을 고려한 전략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여름과 겨울, 명절과 같은 특별한 시기, 정기적인 보험료나 세금 납부 시기 등을 고려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은퇴 이후에는 이러한 계절적 지출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변수에 대비한 소비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는 은퇴자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물가 연동형 상품에 투자하거나 필요시 줄일 수 있는 탄력적 소비 항목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5년 차인 최 교수 68세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두니 경제 상황에 따라 소비를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조언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생애 주기와 경제 환경에 맞춘 유연한 소비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더 큰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5.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놀아라. 건강 투자의 중요성. 우리는 젊은 시절 건강을 희생하며 돈을 모으고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모은 돈을 쓰는 역설적인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중장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건강을 위한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 관련 소비의 가치는 단기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투자한 비용은 미래의 의료비 지출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예방적 건강관리에 1만 원 투자할 경우 향후 의료비 지출이 평균 3만 원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 투자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저축임을 보여줍니다. 효과적인 건강 투자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양과 식생활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만성질환 예방의 기본입니다. 유기농 식품,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품질 단백질 등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30년간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다 건강이 악화된 정기사 58세는 식재료에 돈을 아끼지 않기 시작하면서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입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은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헬스클럽 회원권, 개인 트레이너 비용, 적합한 운동 장비 구입 등은 미래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 외에도 자신의 가족력과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밀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 암을 발견한 김 여사 53세는 200만 원의 검진비가 내 인생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건강 투자의 또 다른 측면은 질 좋은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편안한 매트리스, 베개, 소음 차단 장치 등 수면의 질을 높이는 제품들은 중장년층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다 침구에 투자한 박 부장 55세는 좋은 매트리스 하나가 약값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회상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소비도 건강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상 앱 구독,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참여, 때로는 조용한 휴양지에서의 휴식 같은 비용은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중장년층의 심혈관 질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건강 관련 소비가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과도한 의료 관광, 필요 이상의 고가 의료 서비스 등은 오히려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거 기반의 선택적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 투자의 핵심은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인 고가의 프로그램보다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현명한 소비가 중장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값진 자산인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6.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놀아라. 여가와 정신건강. 우리는 보통 건강을 신체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장년기의 건강한, 그리고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여가 활동과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여가와 취미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는 50대 이상 성인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약 40% 낮았다고 합니다. 취미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성취감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30년간 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도예를 시작한 이 과장 62세는 흙을 만지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여가 소비는 건강 투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행, 문화생활, 스파 이용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근교 여행을 다니는 정부장 57세는 여행 경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한다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소비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참여 등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활동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5% 느렸다고 합니다. 창의적 활동과 평생 학습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창작하는 과정은 뇌의 가소성을 유지하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기 레슨, 미술 교실, 언어 학습, 요리 클래스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퇴 후 첼로를 배우기 시작한 최여사 59세는 악기를 연습하는 동안 몰입하는 느낌이 정신건강에 특효약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림욕이나 블루 힐링 바다, 호수 등 물가에서 느끼는 치유 효과와 같은 자연 경험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중장년층에게 가끔의 자연 속 휴양은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입니다. 매월 한 번씩 국립공원을 찾는 김부장 56세는 숲속에서 하루를 보내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관람도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공연 관람, 미술관 방문, 음악회 참석 등의 문화활동은 감성을 풍부하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3% 높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챙김, 활동에 대한 투자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스트레스 감소, 혈압 안정, 수면 개선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한 박 차장 54세는 요가를 시작한 후 만성 요통이 완화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위해 돈을 쓰고 놀아라라는 말은 결코 경솔한 충고가 아닙니다. 여가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는 중장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